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27일 토요일 광명스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살짝 뒤집힌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강자들의 가시권 안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상당히 좀 아쉬운 경주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쉬웠었던 경주가 광명스급 11경주였었는데 이승철이 분명 강하다. 하지만 이승철이 빠질 가능성도 하기 때문에 정경호를 중심으로 강진원, 정경호를 중심으로 최민호를 한번 노려보자. 정경호가 힘을 쓰면 강진원이 후미 견제에 나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정경호가 힘을 쓸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강진원의 취입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정경호와 강진호 6번과 2번이 아닌 2번과 6번으로 권해드렸었더라면은 상당히 좀 좋은 배당까지 적중이 나올 뻔 했었었는데 정경호가 때리니까 강진원이 냅다 취입 승부 펼쳐나가면서 20배가 넘는 배당이 발생이 됐습니다. 6번과 2번이 아닌 2번과 6번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너무나 아쉬운 배당이 마무리됐었던 경주였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일 우스컵 한번 돌아보면 첫 경주 6경주죠. 정태양이하고 양희천의 동반 입장으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었고 7경주는 윤여범이 직선 취입발 노려봤습니다만 명경민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경주는 윤현준이 간만에 강급자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원스럽게 힘을 쓰고 최건영이 막혀 나가면서 동반 입상. 광명스급 9경주는 김민호가 2차연을 완벽하게 완차연을 완벽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취입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효는 박지웅을 쫓아갔었어야 되는데 마크를 놓쳤습니다. 결국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스급 10경주는 이태훈이 힘을 쓰니까 정경규가 너무나 편안하게 쫓아갔어요. 김명섭이 너무나 어이없는 경주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정경규가 추입, 이태훈이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2경주는 손재영의 안재영으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혀 손재영 대단했습니다. 안재영에게 분명 덮였어요. 대부분의 경주가 덮이게 된다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는데 덮이는 과정에서 다시 차가 나왔습니다. 손재영의 몸 상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았었던 경주도 있었었는데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금일 우스컵 경주가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강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강자들의 후착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고 맞대결 편성 성향이 다른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도 편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삼복승 변수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광명스급 6경주는 김민호 중심으로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인 것 같은데 최근영, 손재호 여기에 김주환의 접전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7경주 윤여준이 정하전을 완벽하게 챙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창재, 성정훈, 주석진 파업 라인이 정하전 몸싸움 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일에서 다시 만난 명경민하고 윤여범입니다. 명경민은 정경호하고 윤여범은 박윤아하고 협관 펼쳐나가면서 두 라인이 정면 대결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9경주는 정경규가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안재영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0경주 이태훈의 선행을 강진원이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공민의 반격, 임진석과 협공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태양이 과연 김원호까지 챙겨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전일 우승하지 못했었던 이승철이 과연 28기 수석저럽자 손재영을 상대로 추입이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2조 지종훈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찾아보면 김주환, 박지웅, 김연호, 정경호 선수가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주환, 박지웅, 김연호, 전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명섭, 최민호, 김주환, 이인우, 김원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명섭이 선행 나섰고 김주환이 3코너 저치기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신 벌리고 쫓아갔었던 이인우는 대열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박윤아, 최원호, 임진섭, 고유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윤아가
선수가 끝까지 종속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후미권 선수들은 막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정현, 성정호, 박지용, 안재영, 구상신, 윤우신, 주석진, 장찬재, 임영환, 김경환 선수, 파업 선수들이 연합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황정현의 선행을 박지웅이 반바퀴 젖히기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수영, 홍영기, 양진우, 김연우, 공민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김연우가 후보 선수인 김연우가 1, 2, 3조 모두 훈련을 소화하는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갔었고 김연우가 젖히기로 1차권, 공민우가 마크로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경호, 김철민, 이차연, 김인남, 조창인, 최대영, 오기현, 유현우, 최종태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경호가 종속 유지에 성공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후미권 선수들은 막게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주환, 박지용, 김연호, 정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김연호가 전일 직선에서 2차 활약에 나가면서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효은이 박지웅을 쫓아 나섰어야 되는데 쫓아 나서지 못하면서 결국 안효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저치기 나서지도 못했었던 안효은, 김민호는 편안하게 2차 활약에 나가면서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아무래도 비파업 선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호가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손재호의 선행 활약에 나갈 것 같습니다. 김민호가 몰고 가죠. 최근영이 아무래도 후미권 막혀 나가고 김주환이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평팀 6번하고 3번 청평팀이기 때문에 6번하고 3번하고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민호가 왔을 때는 최근영은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김주환이 자리 선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죠. 손재우가 전일 주도력발에 나가면서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긴 했습니다만 금일은 아무래도 김연호가 짧게 가져가는 작전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영이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전일도 최근영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손재우가 아직까지는 끝까지 밀어붙여서 종속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김민호가 지켜준다면요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영과의 협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3번, 1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3번 쪽이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손재우 선행감이 좋다면 김민호가 몰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 1번하고 3번 두 차권 안에서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1번, 3번, 6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주환이 후미권 막해 나가게 된다면 손재와 동기생인 김주환입니다. 최근영의 뒤를 물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김주환의 선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번, 3번, 7번이나 1번, 6번, 7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호가 청평팀 한가운데서 견주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김민호하고 청평팀의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다 말씀드리면서 버텨낼 수 있는 손재우냐 마켓 집중력 발에 나갈 수 있는 최근영을 넣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인 것 같은데 최근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윤현준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과감하게 힘을 쓰면서 연대 세력까지 완벽하게 국민을 떨궈내면서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윤현준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과연 정하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이번 편성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하전도 밀착 마켓만 나가기만 한다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찬재가 조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파업수들이 자리 잡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파업수들 중에서는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서로 윤현준이 언제 나오나 눈치만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미권에 있었던 윤현준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정하전도 밀착 마켓만
나서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번에 뒷자리 정하전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성에서만큼은 1번,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비팝 라인 쪽 견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석진이 타종전으로 2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쫓아 나서게 된다면 착순건 진입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2번과 7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3번 동마 입장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한데 마크를 지켜냈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털리게 된다면 2번, 7번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힘을 써서 버텨냈었던 윤현준 결승 진출 확보해 놨기 때문에 자체 방심한 견주형 펼쳐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방심하게 된다면 파업선들에 대한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은데 솔직히 때릴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저치기 가능한 윤현준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파업선들 뭉치게 된다면 7번과 4번 정도는 성종우가 7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윤현준이 빠지게 된다면요 7번 4번하고 7번 6번 7번 6번하고 7번 4번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취입 청소들이 파업선들로 자리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현준 입장에서는 본인의 장점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하전이 마크에 나갔을 때 쫓아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마크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번 3번 공략해보자. 털리면 주석진이다 말씀드리면서 2번, 3번, 7번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3번, 7번, 3번 경주권 쪽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털릴 가능성도 다분하죠. 털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장찬재에 의해서 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3차권에서 장찬재 틈새 공략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현준이 전일같이 경주표로 나가게 된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마크 취평 선수가 아니라 저치기 타이밍 자력 승부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하전이 쫓아만 나서게 된다면 마크만 털리지만 않는다면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스급 8경주입니다. 전일에서 다시 만난 명경민하고 윤여범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여범도 보니까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명경민 치고 나가는데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주 전에 18기 재등록 시험에서 불합격당했었던 윤여범 선수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만 재등록 시험에서 28기로 윤여범이 다시 28기를 달고 나오는 상황인데 컨디션만큼은 좋은 것 같아요. 박윤아와 윤여범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명경민이 힘든 겨져 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정경호도 시속감이 좋아요. 명경민이 1호 활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물론 박윤아가 초조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윤여범이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여범이 자리 잡게 된다면 김종재나 홍영기가 자리 잡고 끌어내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여범이 박윤아 달고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가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명경민이 쫓아 나서고 2차인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힘대결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경호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정경호 믿고 명경민이 승부를 조절해 나가게 된다면 윤여범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금일도 명경민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1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7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경호가 힘을 쓰고 1번이 버텨내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죠.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7번 동반 입장 쪽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1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처럼 윤여범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박윤아가 먼저 내선 잡는 견주 운영 가능하죠. 지종원 때도 박윤아가 선행력발에 나갔는데 전반적으로 시속감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윤아가 힘을 쓰고 윤여범이 몰고 갈 수 있는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같겠고, 명경민이 넘어서다 퍼지거나 정경호가 쫓아 나서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정경호가 때렸는데 윤여범이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7번과 5번 정도는 차선을 한번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여범이 가면 박유나 동반 입장, 대구 안승이죠. 7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책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 때문에 명경민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1번, 7번이 먼저죠. 1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같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1번, 7번, 5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이차현이 때려서 버텨냈습니다. 마크도 가능한 상황인 만큼 삼복선에서는 아무래도 비파업 라인이죠. 2차현까지도 3차권 공략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7번하고 4번을 묶어서도 삼복승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삼복승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양분해서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의 패배 만에 날 윤여범이냐, 전일의 자신감 또다시 이어나갈 명경민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 정경호 때문에 아무래도 명경민이 작전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수월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같은 성향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영규가 유리한 견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정영규 이태훈의 뒷자리를 확보해 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추입까지 여유있게 나왔었던 정영규, 아무래도 금일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견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안효는 뭐 했나 모르겠습니다.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쫓아가지 못하고 결국 저치기도 나오지 못하면서 추입도 나오지 못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안효는, 반면 안재홍은 저치기 나서면서 힘을 썼습니다만 직선 대결에서 손정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시속감은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래저래 안재홍이 힘을 쓰고 정경규가 막혀나가고 안여운, 양희천 순으로 자리 잡는 견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정경규가 철저하게 활약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경제 중심은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이, 3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1번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그래도 정경규가 넘어서면 안효은이 외선에서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번,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1번 동반 입장 쪽, 3번, 7번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3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경규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경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재홍이 그대로 버텨내게 된다면 양희천과의 동반 입장이 가능할 것 같고, 전일은 꼼짝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안효은이 외선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정경규가 견제 나서려고 하다가 정경규가 퍼지는 1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2가 가능하죠. 1, 7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2하고 1, 7, 1, 2하고 1, 7은 충분히 안재홍 머리 놓고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분위기는 정경규가 좋은 상황인 만큼 1번 안재홍과 묶어 나가시는 전략 안효은이 차선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3번, 1번 묶어서 7번하고 2번 양분하시는 전략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수도권 연합에 한 동반 입장도 삼복선에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이태훈, 강진원, 이인우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비파업 라인이고, 전혀 고전했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구상신, 고요한, 임진섭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전혀 국민우 받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선에서도 차가 나오지 못했었던 국민우, 금일만큼은 뭔가 심기일전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조부담을 또 이태훈이 잡고 있어요. 강진원이 자리 잡고 이인우가 앞선으로 자리 잡거나 뒷선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공민우가 또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고유한이 있긴 합니다만 고유한이 이태훈, 강진원, 이인우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본인이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인우가 힘을 써서 버텨내기는 어렵죠. 결국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란 점, 이인우가 또다시 힘을 쓰게 된다면 타정부터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민우 견제 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죠. 힘을 쓰게 된다면
때리면 강진원, 전일 직선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광명우스컵 11경주 너무나 아쉬웠었던 게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선행 나설 수 있는 정경호하고 강진원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정경호가 때려주니까 강진원이 살짝 슈퍼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태원이 때리면 강진원 또다시 추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뭐 득점은 이태원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3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4번입니다.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민우가 나오게 된다면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4번하고 3번, 2번입니다. 3번, 4번하고 3번, 2번 두 차권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공민우가 전일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공민우도 마커 취평 선수가 아니라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공민우가 힘을 쓰면 임진섭이 후미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태훈이 외선에서 나오게 된다면 넘어서지 못하면서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2번하고 7번 파업 라인이죠. 2번하고 4번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에서 득점은 이태훈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때리면 직선에서 강진원에게 잡힐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민우가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금일은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임진섭의 후미 견제라고 한다면 공민우 충분히 우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맞대결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강자들의 타협 가능성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인우가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비파업 라인 완성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죠. 2번하고 7번 묶어서도 3복승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배팅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정태양이 월등하죠. 한데 연대 세력이 김원호 밖에 없습니다. 세종팀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과연 정태양이 힘을 썼을 때 김원호가 쫓아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윤우신이 다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지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김지식이 초주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파업설의 선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정태양이 서둘러서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죠. 서두르게 된다면 김원호가 마크 놓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이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도 보면 6월 달에 마크 작전으로 한번 동반 입상하고 그 외에는 입상이 없습니다. 그런 김원호 한데 전일 받아내면서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김원호가 승부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태양이 김원호 달고 때리면 딱히 몸싸움 심하게 걸어올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마크만 지켜낸다면 정태양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그시 시속만 올리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세종 안승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어요.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전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우신 금일 정신 차려야죠. 5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3번입니다. 5번 7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선 5번과 3번 세종 안승 쪽 마크 지켜낼 수 있는 김원호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태양 자체가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차은호가 긁고 윤우신 여기에 김지식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파업수들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정태양이 좀 타이밍 재다가 먼저 서둘러서 예선 잡게 된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타이밍 재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야 7사는 가능하죠. 7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과 6번 정도는 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정태양 자체가 마크 취평 선수가 아니라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점에서 김원호를 달고 지그시 시속만 올리게 된다면 전일 같은 승부욕이라고 한다면 김원호 충분히 착승권 가능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5번하고 3번을 묶어서 윤호신하고 양분하신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원호가 과연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특성급시 미경주입니다. 전일 상승세 깨진 이승철이 과연 손재영을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섭이 있고 김근영이 있습니다. 이승철 입장에서는 박지웅, 하순영, 경환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선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박지웅 전일 좀 과감하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손재영이 박지웅의 선행 정도는 훌러덩 넘어서죠. 전일도 손재영 타종부터 때렸습니다. 안정에게 저치기 당했었는데 대부분의 선수들 저치기 당하면 내선에서 진로가 막혀서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손재웅은 달랐어요. 저치기 당했습니다만 다시금 심호흡하고 페달 밟아서 안정을 상대로 추입까지 나왔었던 손재영 인정해야죠. 금일도 손재영이 김명섭, 김근영 달고 쏘면 이승철이 쫓아가는데 급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승철도 자력승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때리면 손재영이 저측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재영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김명섭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김명섭 선행도 안 되고 마크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도 잘 쫓아가면 되는데 왜 같이 김원도랑 같이 내선파다가 진로가 막히면서 고전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크 지켜내서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내선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죽을 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김명섭 때려주거나 손재영의 뒤를 물고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승철이 털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죠. 6번하고 2번 쌍복견 주권 쪽에 6번하고 2번 쌍복견 주권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하고 2번하고 6번이 맞대결해서 손재영이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6번, 3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섭 금일은 정신 차리고 마키한 집중력 발휘 나가야죠. 6번, 3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승철이 가면 박지웅이 쫓아갔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2번하고 4번은 차선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제 중심은 6번과 2번 쌍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6번, 3번 가능하죠. 2번, 4번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6번, 2번, 3번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재영이 빨래줄 경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면 비파업 라인이죠. 김근영도 마키한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승철이 박지훈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김경환도 3차권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손재영하고 이승철 참가 방패죠. 추임 나올 이승철이냐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손재영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채빈하고 국가대표 함께 했었던 손재영 전일 보니까 몸 상태 좋아요.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분장과 지점에서 경륜 책 구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